자, 통신이론 과목의 그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통신이론 과목은 지방직 공무원하고 또 서울시 공무원 또 국회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기업 쪽에도 통신이론으로 시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론 시간에 3부로 논해가지고 우리 쭉 이론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도 3개 파트로 논해가지고 이론하고 거의 똑같은 요령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는 1부가 되겠습니다. 1부 신호이론, 정보이론, 확률이론. 이 중에 신호이론하고 확률이론이 좀 우리 공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확률이론은 더 공부하기 어렵고 또 어떤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풀이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문제 풀면서 정리를 쭉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문제풀이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하나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그렇죠? 이론 교재 내부에 있는 예제를 반드시 풀으셔야 돼요. 이론 교재 내부에 있는 예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이론 교재에 우리 같이 진행했던 예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입니다. 거의 시험 문제 기출 문제들이고 또 거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예제 통해서 이론 공부하면서 예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제를 먼저 선행해서 예제를 먼저 쭉 복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같이 쭉 복습하고 진행하면 아주 통신이론 과목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론 교재 내부에 예제를 먼저 복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하면은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일부에 해당되는 신호이론 쪽에 먼저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은 제목 이렇게 해서 일부 첫 번째 파트죠. 1장의 첫 번째 섹션이다. 이렇게 1-1번 이렇게 해서 신호와 시스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신호와 시스템에 관련되는 내용 중에 시험 문제 절대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그 신호의 종류 있죠? 신호의 종류. 신호 종류 중에도 전력 신호냐 에너지 신호냐 하는 요게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력 신호와 에너지 신호의 구분. 요게 정리가 잘 되셔야 되고 또 신호 중에 그 특이한 신호가 있죠. 특이한 신호. 스텝 펑션 하는 계단 함수가 있었고 또 임펄스라고 하는 델타 펑션. 그렇죠? 그 델타 함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험 문제는 계단 함수보다는 우리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델타 함수 신호, 줄여서 델타 함수 혹은 델타 신호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문제 풀면서 진행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호와 시스템 중에 우리가 선형 시불변 시스템 하는 게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인과 시스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과 시스템과 비인과 시스템을 구분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로 1번 섹션의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 처리로 들어가면 두 번째 섹션에 다루게 되는 라플라스 변환, 푸리에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라플라스 변환은 주로 전자공학 쪽의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 항목이고 우리 통신이론은 푸리에 급수 또 푸리에 변환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두 번째 섹션에 가면 신호 처리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섹션의 신호와 시스템에 관련되는 문제를
쭉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푸리에 시리즈로 해석하는 푸리에 시리즈라는 것은 푸리에 급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푸리에 급수. 우리가 푸리에 해석은 두 개가 있습니다. 푸리에 급수로 신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또 푸리에 변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뭐 여러분들 대충 기본 개념은 정리가 돼 있죠. 푸리에 급수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인 신호, 그렇죠? 어떤 주기를 갖고 있는 주기적인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해석하는 기법이 푸리에 급수입니다. 푸리에 시리즈라고 하는 푸리에 급수. 그런데 푸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인 신호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비주기적인 신호 있죠. 비주기적인 신호. 그러니까 주기가 없는 신호입니다. 딱 한 번만 나오는 신호 있죠. 근데 이렇게 딱 한 번만 나오는 신호 같은 경우는 주기를 무한대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푸리에 급수에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주기적인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것, 우리 푸리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영역의 어떤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해석이 바로 푸리에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신호는 푸리에 급수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푸리에 변화는 비주기적인 신호. 그래서 T를 주기를 이제 무한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주파수 영역으로 신호 처리를 하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연코 시험 문제는 푸리에 변환 쪽이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푸리에 급수는 뭐 기본적인 어떤 정의 뭐 이런 정도. 근데 푸리에 변화는 이제 디테일한 신호들 있죠. 주로 특이 함수들 뭐 이런 신호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 푸리에 시리즈는 푸리에 급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푸리에 급수는 1번 주기적인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해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가번이 답이 되겠죠. 가번. 자, 2번 다음 신호 중에 에너지 신호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에너지 신호, 전력 신호 하는 게 나온다고 했죠.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 구분하는 방법. 우리 이론 시간에 쭉 공부했던 내용들이었고 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신호 중에 전력 신호와 에너지 신호에 관련되는 이제 구분이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전력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력의 값이 P가 전력 아니에요? 전력의 값이 무한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0이 돼서도 안 되겠죠. 어떤 전력이 얼마가 탁 나와야 됩니다. 100W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될 때 전력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전력 신호는 주기를 갖고 있는 신호입니다. 주기를 갖고 있는 신호. 뭐 예를 들어서 사인 뭐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는 신호들 있죠. 뭐 크기는 뭐 관계없죠, 이렇게. 그럼 사인 오메가 t 하는 것은 어떤 사인 커브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개념으로 따지면은 주기적인 신호는 끝없이 시간이 무제한입니다. 그럼 에너지 값이 무한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에너지 신호가 되려면 이제 에너지 하는 게 E라는 개로 쓰게 되면 에너지 값도 무한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에너지 값이 0이 돼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에너지 값이 얼마가 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 100줄이다 이렇게. 그런 때 우리가 에너지 신호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에너지 값이 일정하게 뭐 100줄이다 이렇게 한번 나왔다 가정해 볼까요? 일정한 값으로. 오케이? 그러면 100줄의 에너지 값이 딱 산정이 되면은 그 신호는 에너지 신호입니다. 그런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한 일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사용한 시간만큼을 전부 곱해주면 전체 전력 양이 일의 양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에너지 신호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전력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에너지 값이 일정한 값이 나올 때 이거 시간으로 나눠준다 하는 것이 결국은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분. 그렇죠. 이런 꼴로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량을 주면 에너지 값을 이제 시간의 변화로 나눠주면 전력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전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은 에너지를 미분한 게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일정하게 100줄이다 이렇게 어떤 유한한 상수값이 결정이 되면 미분한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라면은 전력은 빵이 돼요. 전력 신호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력 신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력이 50W다 100W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전력 신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사용한 시간을 무제한의 시간을 사용한 시간을 전부 다 고려해서 그 시간을 곱해주면은 에너지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력이 일정할 때 시간을 무한대 개념으로 모든 시간을 다 대입해버리면 에너지는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력 신호가 되면 에너지는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에너지 신호가 될 수가 없고 또 에너지 신호가 되면 그 미분하면 전력이니까 어떤 에너지 상수값을 미분하면 전력은 빵이 되니까 전력 신호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이 주기를 갖고 있는 신호들이 있죠. 이런 정연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일러 공식으로 기억하나요? 복소지수 함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이렇게 하면 이건 오일러 공식으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분해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어떤 주기 신호 아니에요? 그렇지? 이것도 주기 신호고 이게 주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 신호는 주기를 유지하면서 그냥 무제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무제한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값은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신호는 전력 신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에너지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무제한이면 안 되겠죠. 시간이 제한이 돼야 돼. 시간이 무제한이면 에너지 무한대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이 되고 어떤 크기의 값도 제한을 가질 때 그런 때 결론은 에너지 값이 딱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제한이고 또 크기도 제한되어 있고 또 주기가 없다. 이런 때 우리는 에너지 신호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주기적인 신호는 전력 신호가 되고 비주기적인 신호, 주기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시간도 딱 제한되어 있고 무제한이 아니고 어떤 크기도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커져버리면 그건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도 제한되어 있는 바로 이런 형태를 에너지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신호도 전력 신호도 전부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도 안 된다 이 말은 주기가 없는 것이 에너지 신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 전력 신호가 안 되는 경우는 주기를 가져야 전력 신호인데 주기도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전력 신호 안 되겠지. 또 시간도 무제한이고 크기도 무제한이고 그래 버리면 에너지도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런 신호가 있어요. 자, 이런 신호 기억해요? 이렇게 X축을 T라고 하고 Y축을 F라고 해볼게요. 그럼 F라는 신호는 T 하는 거 아니에요? 1차 함수. 그렇지? 주기도 없지. 시간도 무제한이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크기도 무제한이죠. 그래서 이런 신호는 어떤 신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 수 있죠? 이런 신호. 또 여러분들 델타 펑션이라는 거 아직 우리 여러분들 문제 풀이는 안 들어갔지만은 델타 펑션의 정의가 뭡니까? 델타 펑션이 임펄스라는 거 아니에요? 임펄스. t가 0일 때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t가 0일 때니까 바로 요 시점이죠. 이 원점. 이때만 크기는 하늘만큼 무한대예요. 그렇지?
크기가 0일 때만 크기는 무한대가 되는 신호입니다. 물론 면적은 1이 되는 신호죠. 그러니까 크기가 무제한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신호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램프 함수라는 거 있죠. 램프 함수라는 것. 그렇죠? 램프 함수라고 하는 것은 램프 함수라는 것은 요 일반적인 1차 함수 중에 요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t 해놓고 ut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계단 함수 아니에요? 이건 t가 0보다 클 때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영역만 들어가겠지. 그렇죠? 키가 1이니까 결론은 곱하면 t가 되겠죠. 요거죠. 요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도 크기가 무제한 아니에요. 그렇죠? 주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 있죠. 이런 함수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전력 신호와 에너지 신호를 잘 구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에 다음 중에 에너지 신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에너지 신호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가우시안 펄스, 구형파 신호. 여러분들 구형파 신호라는 것이 구형파가 덜렁 뭡니까? 구형파가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구형파 신호 오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신호. 그렇죠? 이 신호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크기도 이놈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런 게 에너지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우시안 펄스라는 거 기억해요? 가우시안 펄스, 우리 이론 시간에 확률 공부할 때 가우시안 펄스. 가우시안 펄스라는 건 종 모양의 분포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신호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크기도 요거 이상 안 나와요. 그렇지? 가면 갈수록 거의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일정한 크기를 가질 수가 있죠. 가우시안 펄스. 이런 것들이 전부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또 시간도 요거 제한되어 있고 크기도 제한되어 있고 이 경우는 t가 가면 갈수록 거의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거의 뭐 제한됐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크기가 제한이니까 또 비주기적인 신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에너지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은 가우시안 펄스 에너지 신호가 됩니다. 구형파 신호 에너지 신호가 되죠. 근데 3번에 상수라는 거 있죠. 상수. 여러분들 상수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상수? 상수라는 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다 그냥 위에다 그려볼게요. 뭐 오다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오다. 그렇지? 시간에 무관하게 항상 크기가 오다. 시간이 무제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무한대가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수는 전력 신호가 되는 겁니다. 상수는. 자, 요게 이 FT라는 신호가 오라고 해볼까요? FT. 이거 FT예요. 크기가 오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주기를 계산해서 어떤 전력이 나오면 그 전력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한 주기 제로에서부터 t에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 이것도 이제 한 주기 t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신호 ft 이렇게 dt 해놓고 t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나오면은 한 주기 전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라는 건 상수니까 상수 나갈 수 있지? 그렇죠? 오라는 것은 이거 상수 아니에요? 근데 요게 1이니까 t가 되겠죠. t. 그렇지? ft가 상수다 그러면 요걸 전압으로 보면은 우리 평균 전력 계산하는 공식이 바로 요거였죠. 평균 전력 한 주기 동안의 전력 계산해서 t로 나눠주면 평균 전력 얼마 나온다 하면 그 전력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압이든 전류든 제곱하면 전력 되는 거 아니에요? 제곱. 기억하죠? 이게 전압으로 봐도 저항은 이름이니까. 그렇지? 제곱. 전류로 봐도 제곱. 그럼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25가 되겠지. 근데 이 상수가 1이니까 적분하면 t 아니에요? t.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 한 주기 동안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국은 뭐가 돼요? 2분의 t 빼기 2분의 t 하면 t가 되니까 25t. 거기다 t분의 1이 있죠. 요거 되는 거니까 25W가 나오는 겁니다. 25W.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는 한 주기 전력이 얼마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신호입니다. 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램프 신호라고 하는 것은 t가 0보다 큰 영역으로 제한은 돼 있지만 크기는 그냥 무대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제한이 안 돼 있으니까 사용하는 시간 t를 무한대까지 전부 요 크기를 다 적분하면 즉 무한대 에너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대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 신호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가 없으니까 전력 신호는 안 되는 거고. 열 수 있죠? 그래서 램프 신호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3번이 원래 정답인데 상수는 전력 신호인데 2번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되는 겁니다. 열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원래 3번을 정답으로 만들었는데 램프 신호 자체는 에너지 신호도 아니고 전력 신호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2번도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에너지 신호 설명으로 맞는 것. 이건 아까 정의에 의해서 에너지 값이 0이 돼서도 안 되고 무한대가 돼서도 안 됩니다. 에너지 값이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면 그건 에너지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 신호가 돼버리면 전력은 에너지 미분한 거니까 전력은 빵이 돼버리니까 전력 신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4번 전력 신호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자, 전력 신호라는 것이 주기를 갖고 있는 신호 아니에요? 정연파, 사인파 신호 혹은 여연파를 코사인파라고 하는데 우리 통신 이론에서는 그냥 정연파 그러면 사인, 코사인을 보통 통칭해서 같이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연파 신호, 이건 주기적인 신호죠. 이건 전력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연파, 코사인파, 이것도 주기 신호죠. 이것도 주기를 갖고 있죠. 이것도 전력 신호입니다. 4번에 익스포넨셜 함수 있죠. 익스포넨셜로는 복소 지수 함수 형태 있죠. 복소 지수 형태.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오일러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주기를 갖고 있는 전력 신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지. 복소 지수 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 복소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익스포넨셜 함수. 그래서 복소 지수 함수로 되어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도 주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답안에 계단 함수라는 거 있죠. 스텝 펑션. 계단 함수. 자, 이걸 쏙 지우겠습니다. 자, 계단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크기가 1일 때는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하죠. 유니트 스텝 펑션. 그때는 크기가 또 1이다 하면 이렇게. 이게 계단 함수 아니에요? 그렇죠? 뭐 크기가 5가 되면 그때는 단위 계단 함수가 아니고 그냥 크기가 5가 되는 계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 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UT 이렇게. 크기가 1일 때는 뭐 1이고 이게 3일 때는 3이고 5니까 5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계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크기는 이렇게 5로 제한되어 있어도 그렇죠? 5로 제한되어 있어도 시간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시간을 전부 다 합산해 보세요. 그러면 에너지로 따지면 사용한 시간을 전부 합산하는 거니까 에너지는 무한대 에너지가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전력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전력이 나와야 되니까 전력은 인테그랄 한 주기니까 2분의 t에서 이거 2분의 t까지 해놓고 t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해놓고 요게 크기는 5예요. 5.
근데 UT가 들어가니까 요게 구간을 0부터 하면 되겠지? 이렇게 0부터. 그렇죠? 그럼 이제 5UT인데 이제 UT 대신에 요 구간을 적용했으니까 크기는 5 아니에요. 그럼 5의 제곱, 제곱 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5의 제곱은 25가 앞으로 나갑니다. 상수니까. 나가지? 그럼 1을 적분하면 t가 되겠지. 그래서 구간은 0에서부터 2분의 t까지. 이렇게 되면 요 t분의 1이 앞에 있으니까 그럼 요 t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t가 약분되고 2분의 25W가 되는 겁니다.